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7페이지 챕터 6 해가지고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네 가지는 숙지하셔야 돼요. 기정조가 뭐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그죠? 그 다음에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자, 문제가 지금 보시면 정지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불성취로 확정됐다는 말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정무에서 그 법률은 무효이다. 1번 지문은 뭐가 되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일단 맞는 지문인데 솔직히 이게 25회 기출문제니까 2014년도 기출문제인데 좀 출제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출문제 설명드리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 시작은 언제 하게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정지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자고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거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겠어요? 시작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인데 약간 출제 범위가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기억해 두자고요. 3번 정지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다. 같은 말인가요? 또 상속도 되고요. 담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4번 조건 성취 요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예요. 이것도 말장난인데, 자, 일단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정지조건이 뭔가요? 지금은 아직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이므로 정지조건은 언제부터 효과가 생겨요? 성립한 때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이므로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념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유권 유보 약정, 소유권 유보 매매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과거에는 많이 했던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 월부로 뭐 전축이다, 뭐 비디오다, 또는 뭐 TV다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때 뭐 하게 되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전자대리점에 가서 을이 전축이라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데 월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갑이 을에게 이 전축을 인도를 해줬어요. 동산이죠. 그러면 인도했다는 이유로 을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면 나중에 을이 월부금을 다 내지 않더라도 갑은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을 거가 됐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인도를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고요. 이것이 뭐냐면 소유권 유보의 약정 또는 소유권 유보의 매매가 돼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직 현재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다만 월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누가요? 갑이 목조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무슨 조건이 된다고요? 정지 조건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권리 관한 설명으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이를 침해한 때에는 불법 행위가 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조건부 권리도 권리고 침해가 금지가 되니까요. 2번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이건 뭐죠? X다. 처분행위는 뭐죠? 무효다. 그죠? 왜요?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행위는 일단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고 4번 이것은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생긴다. 5번 이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번은 뭐죠? 맞고요.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조건을 못 붙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조건을 못 붙여요. 따라서 2번 이혼이나 3번 상속의 포기는 무엇을요? 조건을 못 붙여요. 또 어음행위에 대해서도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못 붙여요. 4번 어음의 배세도 조건을 못 붙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여요. 따라서 5번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여요. 근데 예외가 있죠.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채무의 면제는 채권의 포기로서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2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 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X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 설정도 가능하다고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그러면 이미 성취됐다는 것은 뭘 말하죠? 기성 조건을 말하고 기, 정조, 기, 해, 무. 그러면 해제 조건이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무효가.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럼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 정, 무,
불해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뭐가 붙어요? 무효. 그 법률에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조건의 성취나 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그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 방해시가 아니라 계속 보시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데 무효이다. X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붙으면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혼인은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5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죠. 답은 1번이네. 6번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자 1번 상속의 폭이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2번 어음행위 엄수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3번 5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유중은 단독행위지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복주기 때문에 2번, 1번은 보시고 아까 했죠?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에서 뭐가 붙어야 돼요? 무효가 붙어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정지조건이면 기, 정, 조 해가지고 조건 없는 법률이 되는데 무효로 한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기 바라고 4번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지문이겠죠. 5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8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계도 단독행위죠.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2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당사자의 합의에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만자 들어갔죠. 당사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좌우되는 것은 순수 소유 조건이고요. 순수 소유 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고요. 5번 조건부 권리도 그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만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5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일단 1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합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2번 또 나와 있네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해서 무효여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이란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반복적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1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적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그죠? 2번 자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등기 내지는 종국 등기할 수는 없고요. 가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가등기 가능합니다. 3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의 효력을 잃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조건이 반사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주의하시고 8인데 일단 우리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그것은 뭐예요? 기한이 되겠지만 지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죠. 왜요? 임차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따라서 5번 존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확정 기한부 법률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이고요. 따라서 5번도 X가 됩니다. 자, 넘겨서 11번입니다. 다음은 조건과 기한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기한은 조건과 달리 그 기한 도래 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한은 소급시킬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어음수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못 붙여요. 그렇지만 지급일이라는 건 있는 거죠. 기한은 있겠죠. 따라서 어음수표 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을 추정해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3번은 맞고요. 보통 이거를 오답으로 만들 때는 끝에 나오는 추정한다를 본다 내지는 간주한다로 바꿔서 오답을 만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할 뿐이지 간주하는 건 아님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무 그 법리는 무효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X 조건부 권리도 담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1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요 증여가 반사회적일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든 그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죠.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말은 이런 얘기. 갑자기 남편이 와이프한테 20억짜리
땅을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헤어지면 그때는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고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밤마다 두드려 맞더라도 이혼을 못해요. 왜요? 그 10억짜리 20억짜리 땅이 아까워서요. 따라서 이런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해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일까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그 행위에 조건까지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이행하라. 네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라고 계약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 채무자가 결정할 문제고요. 이러한 조건을 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법적 주의가 뭐 해주진 않아요? 불안정해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죠.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이 뭐예요? 조건인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해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가 된다면 해제라는 단독행위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임을요? 정지 조건임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가 된다면 그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으로 우리 판례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채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고 추가할 것은 이 조건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또 더해보면 자,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별도로 해제한다고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니까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고요.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입니다. 일단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이미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 못하겠다 이렇게 뻗당기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어떤 법률 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정지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답이 4번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 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난 후 힘들어졌죠? 상대방에게 합의서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했어요. 그러면 조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뭐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죠. 따라서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X고요. 볼 수 있다라 바꿔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4가지는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는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무상임치,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맡긴 누가 되냐면 임치인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이자부죠. 2번 이자부죠. 그러면 이자부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유상이란 말이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 다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1번은 뭐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3번 무이자죠. 무이자면 뭐예요? 무상이니까 누구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채무자에게. 근데 문제는 소비대차 계약에서의 소비대주는 빌려준 사람 채권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니까 채무자인 사용차주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5번 무상 임치계약이 임차인이 아니겠죠? 임치인입니다. 오타네요. 오타가 아니라 솔직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확히 써도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임치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바뀌어서 와요. 왜요? 뭐죠? 임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무튼 임치인 그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곳은 기억, 사용대차에서 차주, 무상이고 차주, 빌린 사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니은번 임대차는 유상이죠. 임대든 임차는 다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고. 디귿번 무상 임치에서는 채권자인 누구만요?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수치인은 뭐가 없어요? 기한의 이익이 없죠. 그 다음 리을번 미음번 다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없든 있든 채무자는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15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반복적이네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번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기, 해, 무해서 뭐가 붙어야 돼요? 무효가 붙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우측이 1번이죠.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관련된 판례나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상속에 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곳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입각하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는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 능력이 없고요.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을 이해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이것도 우리 계약에서 나오는데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데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신한 때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2번 격지자 간의 계약 기한에 있어서 승낙은 승낙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3번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누구하고 치고받고 쌓아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공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일단 공탁을 하게 되면 합의한 거죠. 손해배상금을 일단 지급한 거죠. 그죠? 다만 마음이 바뀌어서 공탁금을 되찾아오게 되면 채무 소멸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3번 공탁에 의한 채무 소멸의 효력 발생 기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공탁이 있을 때 채무가 소멸한다고 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요거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해제 조건부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유효하다. X.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가요?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이 부분은 지금 다수설이라 나와 있고 해설에 판례는 뭐 해제 조건설이라 나와 있는데 솔직히 판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최근에는 또 특히 정지 조건설이 입각한 듯한 또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5번은 다수설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5번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반대 채무 부존재를 정지 조건을 한다는 결론가 다수설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반대 채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5번은 판례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는 없는 것 같고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기시면 2번 A는 B가 A 소유의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문제, 이 사례는 뭘 물어본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갑 건물을 팔아주면 만약에 네가 팔아준다면 을 건물을 꽁꼬로 뭐예요? 증여하기로 했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A가 갑 건물을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팔 건물이 없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되죠. 따라서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약속대로 을 건물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A가 을 건물을 매도해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조건 성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거죠. 물론 우리 민법 148조가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걸 팔면 요걸 죽게 해놓고 요걸 팔아버리면 조건 성취를 뭐예요? 방해한 거고 요걸 팔았으면 뭐예요? 이익을 침해한 거죠.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맞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는데 을 건물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죠? 채무불이행이니까요.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에서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4번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이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니까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맞죠? 왜냐면 조건 성취권은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에 의해서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